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SNS를 열면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고 나만 뒤처진 것 같죠. 그래서 자존감이 낮다고 말합니다. 근데 정말 자존감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자존감이라는 개념 자체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한 심리학자가 한 여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당신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이 질문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평생 믿어왔던 자존감에 대한 착각, 그리고 진짜 문제가 뭔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한 여성이 심리학자 앞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말했죠. 저는 제 자신이 싫어요. 다른 사람들과 제 능력을, 성취를, 심지어 외모까지 비교해요. 그게 제 낮은 자존감의 이유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자존감을 높이고 자기 혐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러자 학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자존감, 자신감, 이런 것들은 불행하게도 이 세상에서 너무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왜 당신은 존중이 필요한가요? 존중은 항상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위에 있고 싶기 때문에 필요한 거죠. 우리 교육 시스템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누가 1등이고 누가 2등이고 누가 3등인지 따지죠. 당신은 1등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행복은 오직 다른 모든 사람이 당신보다 못할 때만 느껴지는 겁니다. 이게 대체 무슨 삶인가요? 왜 우리는 삶을 이렇게 구조화하고 있나요? 모두가 안 좋을 때 내가 기분 좋다는 게 이게 기쁨인가요? 아니면 병인가요? 모든 사람이 안 좋아야 내가 1등이 되니까 기분이 좋다고요? 이건 없어져야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불행하게도 아이의 마음에 이런 것이 강요됩니다. 당신은 다른 모든 사람 위에 있어야 한다고요. 상상해보세요. 만약 이게 다른 생명체에게 일어났다면 어떨까요? 강아지가 사자처럼 되고 싶어 한다면 그건 끔찍한 강아지가 될 겁니다. 사과나무가 소나무처럼 되고 싶어 한다면 그건 끔찍한 사과나무가 될 거예요. 가지가 하나만 쭉 뻗어 있으면 사과가 하나도 안 열릴 테니까요. 사과나무는 옆으로 퍼지고 소나무는 위로 쭉 뻗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는 많은 면에서 사람들이 당신의 마음속에 이런 것들을 집어넣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고 무엇이 높고 무엇이 낮고 무엇이 위고 무엇이 아래인지를요. 이 때문에 당신은 삶의 모든 면에 주의를 기울인 적이 없습니다. 한 생물학자는 온갖 종류의 생명체들, 개미와 잠자리와 지렁이들을 관찰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만약 당신이 개미를 관찰한다면, 아니 개미보다 조금 더 큰 잠자리를 관찰한다면 보기가 더 쉬우니까요. 잠자리를 자세히 보면 이 잠자리를 만든 자연이 잠자리에게 당신에게 준 것만큼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주의 깊게 보세요. 자연이 개미와 당신에게 똑같은 주의를 기울였는데 도대체 당신이 누구길래 개미를 하찮은 생명체로 생각하고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나요? 왜 이런 판단을 내리는 겁니까? 자연은 이런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단지 두 발로 걷고 말을 하기 때문에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세요. 만약 이 행성의 모든 지렁이가 지금 당장 다 죽는다면 모든 지렁이가요. 약 1년에서 1년 반 안에 이 행성의 모든 생명이 멈출 겁니다. 당신과 저를 포함해서 모든 것이요. 만약 모든 곤충이 오늘 죽는다면 약 2년에서 4년 안에 모든 생명이 멈출 겁니다. 하지만 만약 모든 인간이 죽는다면 이 행성은 번성할 겁니다. 네, 우리는 좋은 걸음이 되죠. 인간이 사라지면 버려진 빌딩을 뚫고 나무가 자랄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모든 게 번성할 거예요. 그런데 누가 당신에게 당신이 가장 중요한 생명체라고 말하는 겁니까? 우주가 인간 중심이라는 이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이 우주에서 태양계조차도 작은 점입니다. 내일 아침 태양계 전체가 사라져도 우주는 알아차리지 못할 겁니다. 그만큼 작아요. 그 작은 점 속에서 지구는 아주 미세한 점입니다. 그 미세한 점 속에서 서울은 초미세한 점이고 그 안에서 당신은 엄청난 자존감을 가진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걸 해결하지 못한 채 평생을 고통받습니다. 본질적으로 이건 그냥 이겁니다. 당신은 자신을 이런 곳에 몰아넣었어요. 대부분의 사람이 이 상태에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생각 과정과 감정을 다룰 수 없는 곳으로 자신을 몰아넣었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당신은 60대, 70대 사람들을 만나봐도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다루는 법을 모릅니다. 이건 기본적인 능력인데요. 도대체 언제 당신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사용하는 법을 배울 건가요? 만약 당신이 20살인데 아직도 손가락을 사용하는 법을 모른다면 사람들은 당신은 장애인이다라고 말할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당신이 지금 몇 살이든
아직도 생각과 감정을 사용하는 법을 모른다면 당신도 장애인인가요? 당신도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불구로 만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면 단순히 당신이 존재에 대해 부자연스러운 구분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마음 외에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구분을요. 네, 인간의 마음 외에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심리학자의 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날 때 아버지와 함께 여기저기 여행했습니다. 생후 3개월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전국을 다녔죠. 차 좌석에 아이를 안전하게 앉혀두고 전국을 운전하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자랐어요. 매일 다른 사람들을 만났죠. 사람들은 친절하지만 어른들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를 보는 순간 그들은 자신의 삶에서 효과가 없었던 뭔가를 아이에게 가르치고 싶어 합니다. 이 충동이 얼마나 강한지 보세요. 아이를 보는 순간 그들은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한 가지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아이와 원하는 만큼 놀아도 되고 말을 해도 되지만 누구도 그 아이에게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러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할 거예요. 적어도 한글, 숫자는 가르쳐야 하지 않나요?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숫자도 안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손가락도 못 쓸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손가락을 못 세도 손가락을 사용할 줄 알면 상관없어요. 그 아이가 손가락이 10개가 아니라 100개라고 생각해도 제가 뭐 문제가 있나요? 하지만 사람들은 가나다라, 1, 2, 3, 전래동화를 가르치고 싶어 합니다.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옛날 이야기가 뭐가 중요한가요? 아무것도 가르치지 마세요. 그래서 아무도 그 아이에게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죠. 모두가 그 아이를 대등하게 대했습니다. 가르칠 게 없으면 대등하게 대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게 자랐습니다. 2살 반, 3살이 되었을 때 그 아이는 수백 명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 어른들이었고 그 아이는 그들이 다 자기 친구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그 아이를 어른처럼 대했거든요. 아버지는 그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싶지 않았지만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학교에 보냈습니다. 그 아이가 12살, 13살이 되었을 때 어느 날 학교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속상해서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아빠는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걸 가르치는데 저에게는 아무것도 안 말해주잖아요.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아이야, 나는 부탁하지 않은 걸 하지 않는다. 이제 네가 물었으니 앉으렴. 네가 알아야 할 건 딱 이것뿐이야. 절대 아무도 우러러보지 마. 누구도 우상으로 만들지 마. 그 아이가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아빠는요? 하는 표정으로요.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특히 나를 말이다. 왜냐하면 네가 나를 우러러보는 순간 너는 완전히 놓칠 거야. 네가 나를 있는 그대로 본다면 거기엔 많은 가치가 있어. 네가 나를 우러러본다면 뭘 할 거니? 아마 내 사진을 찍어서 벽에 붙일 거야. 이 세상에서 훌륭한 많은 사람들을 벽에 붙여놓듯이 말이야. 나를 있는 그대로 봐. 나를 우러러보지 말고 누구도 깔보지 마. 이게 전부야. 어떤 사람도 우러러보지 말고 어떤 사람도 깔보지 마. 당신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본다면 모든 것이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자리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모든 생명체는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파괴했나요? 단순히 이건 가치 있고 저건 가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가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가치가 있어요. 어쩌면 당신이 그걸 볼 수 없을 뿐이죠. 그러니 이렇게 스스로를 세우지 마세요. 당신 대 나머지 세상으로요. 그건 나쁜 경쟁입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서 1등이 되고 싶다면 그건 끔찍한 자리입니다. 모두가 당신 아래에 있고 당신이 위에 있는 게 좋은 자리인가요? 저는 그게 병든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보다 앞서고 싶은 이 태도는 사라져야 합니다. 게임이나 운동에서 재미로 경쟁하는 건 다릅니다. 삶은 경쟁이 아닙니다. 삶은 경주가 아닙니다. 만약 삶이 경주라면 당신은 결승선에 빨리 도착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삶이 경주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오늘 결승선에 있어야 합니다. 제가 어떻게 가는지 말해줄 수 있어요? 가고 싶나요? 아니요. 이건 경주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엄청난 특권입니다. 이건 우리가 삶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 이 행성의 다른 어떤 생명체보다 훨씬 크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게 우리가 누구인지의 중요성입니다. 우리는 개미가 경험할 수 있는 것보다, 강아지가 경험할 수 있는 것보다, 다른 누군가가 경험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생생한 방식으로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특권이에요. 삶을 경험하는 대신 우리는 경주에서 이기려고 합니다.
만약 당신이 경주에서 이긴다면 당신은 오늘 끝에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자존감이 필요 없습니다. 옛날 우리 문화에서는 당신이 모른다면 자신을 낮추는 이름을 스스로 붙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겸손한 이름을 가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꺼이 남을 돕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다른 문제지만 기꺼이 저는 이 세상에서 필요한 건 뭐든지 할 의향이 있다는 건 훌륭한 태도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자존감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삶을 보려는 사람이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진실을 볼 수 있도록 구독 부탁드립니다. 당신이 1등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니까요.